위약금 600만 원 내고 이제 취소를 했죠. 네, 슬픕니다. 무료 투어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여행 정보를 올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위스 여행 정보를. 현지에 있는 사람이니까 정보를 많이 알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은 세계적인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뭐 사진계, 에어비앤비, 사진계, 우버 같은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빅데이터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스위스의 카페에 남겨주시는 한두 줄의 몇 줄의 그 후기 아니 뭐 한두 장의 사진만으로도 엄청난 데이터가 돼요. 안녕하세요. 스위스 프렌즈라는 네이버 카페와 남미 볼리비아의 우유니 프렌즈, 최근에 이탈리아 프렌즈와 더불어 차가운 순대 블로그를 운영. 지금까지 뭐 한 40에서 50여 개국 정도 나라를 여행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기억을 오랫동안 남기고 싶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저는 일기장을 꼭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사진으로 저의 감정을 다 담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여행을 뭐 한두 나라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일기장이 이렇게 쭉쭉쭉쭉 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또 여러 군데 분산돼 있다 보니까 보관하기도 좀 어려워서 이거를 책 한 권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책을 한 번에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면 블로그에 사진과 글을 한 번에 옮겨서 정리를 한 뒤에 책을 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완전 노잼이었죠. 뭐 제가 여대생의 세계 여행도 아니고 뭐 퇴사하고 세계 여행도 아니잖아요. 뭐 저 같은 그냥 평범한 남자의 이야기에 블로그를 누가 읽어주겠습니까? 딱 2명 읽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랑 지금은 뭐 제 와이프인 예전의 여자친구. 그러다가 이제 스위스로 박사과정 유학을 가게 됐어요. 참고로 저는 이제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로봇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이제 뭐 저의 학벌이나 학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면, 참고로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사 과정은 좀 다른 학교에서 가고 싶어서 서울대학교 이제 로봇자동화 연구실에서 로봇을 연구했었고, 그 뒤에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해서 키스트, 서울에 있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는 이제 대학교고요. 그거 이제 연구소는 서울에 있습니다. 성북구에. 그 키스트라는 곳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친구가 이제 저랑 고등학교 때 되게 친했던 친구가 같이 이제 대학도 같은 학교를 가고요. 그 친구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뭐 너도 가냐 해서 나도 가야지 이러면서 저도 유학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스위스로 가게 된 건 뭐 스위스가 돈을 제일 많이 줘서 그렇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약 연봉 6천만 원 정도 받으면서 뭐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라 생각을 해서 스위스로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술을 뭐 잘 마시는 편도 아니고 뭐 담배를 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커피 마시면 막 심장이 막 엄청 떨려요. 막 잠도 잘 못 자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어렸을 때는 게임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게임은 고2 때 끊었던 것 같고, 뭐 드라마도 고3 때 야인 시대 이후로 뭐 보지 않아서 사실 남들이 보면 삶에 낙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위스 굉장히 조용하고 심심한 나라죠. 밤에 딱 특별히 뭐 할 게 없습니다. 뭐 취미생활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뭐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게스트하우스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여행 가이드를 한번 해볼까? 여행 가이드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이게 뭐 저는 이제 스위스 로잔이라는 곳에서 지냈는데 엄청 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스위스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야경 가장 아름다운 곳은 로잔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도시를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고요. 로잔 대성당에는 밤 10시, 뭐 11시 이럴 때 되면 종지기가 막 소리를 질러요. 종을 치기도 하는데 소리를 질러. 엄청 특이하지 않나요? 이거를 사람들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유럽이니까 치안도 안 좋다고 생각하고 혼자 밤에 돌아다닐 수 있을까? 뭐 로잔이 인터라켄이나 그린델발트처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뭐 블로그 이런 거 뒤져보면 로잔 와서 숙소에서 그냥 자다 끝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세계적인 명소, 뭐 이과수 폭포라든지 뭐 융프라우라든지 뭐 에펠탑이라든지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굉장히 특이한 곳을 봐도 기억에 남지만
어떻게 보면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건 그냥 별거 아니지만 그냥 소소한 나만의 어떤 추억이 담겨 있는 곳, 그런 곳이 더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해도 남들한테 말하지 않지만 저만의 좋은 사람들이 만났던 곳에 대한 추억이 있거든요. 로잔에서 뭔가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동네 한 바퀴 한두 시간 정도 돌아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게 여행이 어쩌면 가장 큰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무턱대고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운 좋게 뭐 블로그를 통해서 올리자마자 뭐 바로 신청이 들어오셨어요. 뭐 매일 뭐 한 이틀에 한 번꼴로 뭐 한 명, 두 명, 뭐 가족 여행이 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뭐 만나서 한두 시간 구경 쭉 해드리고,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술집이나, 로자는 홀리카우, 스위스 햄버거로 굉장히 유명한 뭐 홀리카우가 이제 본점이 있는 곳이 로잔이잖아요. 그래서 뭐 식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각자 저는 더치페이 해서 밥 먹도록 하고, 저는 뭐 홀리카우 좋아해서 맨날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무료 투어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뭐 어떤 그냥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투어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무료 로잔 야경 투어를 진행하다 보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스위스 여행 정보를 좀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달해주는 정보는 더 생생하고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뭐 당시에 스위스 여행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비싸서 그런 걸까요? 길게 오시는 분들이 잘 없고 뭐 스위스 정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올리기 시작했죠. 하나도 재미가 없던 노잼 블로그에서 네, 이렇게 스위스 패스에 대한 거, 융프라우에 가는 법, 저는 이거 너무 가이드 책에 잘 나와 있어서 굳이 뭐하러 올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올리니까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뭐 저도 블로그, 네, 뭐 좋아요, 뭐 이런 거에 노예니까 뭐 구독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조회수 올라가니까 그런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혼자 쓰다 보니까 좀 이게 번거로운 거야. 이게 나 혼자 하지 말고 여러 명이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스위스 프렌즈 카페를 만들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 만들 당시에는 이거 유럽에 유럽 여행 카페가 이미 존재하는데 그게 되겠냐? 스위스 단일 국가만 여행 가는 사람들이 있겠냐? 이거 스위스만 해갖고 뭐 될 수 있겠냐? 너가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지금 성공한 뒤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게 될 거라는, 단일 국가가 어떤 유행이 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왜 진작 안 만들었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만들 당시만 해도 뭐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입니다. 이렇게 세워놓는 게, 달걀 이렇게 위로 세워보라고 할 때 아무도 못 세우다가 정작 콜럼버스는 깨서 이렇게 올렸죠. 뭐 보고 나면 당연한 것처럼 스위스 프렌즈 카페를 뭐 지금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당시 처음 만들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도 뭐 지금 이탈리아 프렌즈보다 더 막 심각했어요.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 그나마 나중에 재민이 님이 막 이렇게 와서 댓글 같이 달아주시고, 네, 뭐 지금 스텝이신 블링스님 예전에 막 계속 같이 나와서 정모할 때 도와주시고, 정혜님이랑 부산에서 한 뭐 정모 4번 매번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시고 막 양양님 도와주시고 엄청 많은 분들이, 그리고 지금 뭐 열혈 회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엄코라님, 뭐 최진님, 코리아 13님, 뭐 조만장장님, 뭐 행운스토리님, 뭐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도와주셨고, 그 뒤에는 뭐 베르너님이나 다리안님이나 올드 여행녀님,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위스 프렌즈 카페에, 네, 뭐 아렌똥똥미님이 계시네요. 이렇게 막 글을 올려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지금처럼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로봇 연구원이었습니다. 아마 학계에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는데, 약간 서구 사회에서는 오픈 소스라고 해서 내 어떤 연구한 것을 논문으로 만들어서 이제 글을 써서 이제 발표하고 올려놓습니다. 그걸 뭐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자연스럽게 무료로 개방하고, 우리 더 나은 삶을 위해 다 이렇게 개방을 합니다. 뭐 컴퓨터 사이언스 이제 코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다 막 코드를 오픈소스, 여러분들 뭐 안드로이드나 아니면은 뭐 리눅스 같은 쓰시는 분들 보면 오픈소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만든 코드를 이렇게 공개함으로써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다 모든 걸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스위스 프렌즈 카페도 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스프에 이제 인기 작가 목록이 있어요. 인기 작가 목록에 보시면 뭐 옛날에 새우깡 중독님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분들 뭐 다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꼭 단순히 뭐
저한테 이제 주제가 바뀐 것 뿐이에요. 로봇에서 여행이란 주제를 바뀌었을 뿐이고, 그냥 논문 대신에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고, 학회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 것 대신에 전 투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직접 피드백을 받습니다. 뭐 가이드책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로봇도 공부를 많이 하면 책을 내게 되거든요. 그렇게 가이드책 내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가끔 이제 블로그에도 이미 쓰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이드책 쓰지 않냐고 하시는데, 사실 2015년인가 2016년에 가이드책 네, 이제 출판사 우리나라 알면 들으면 아실 만한 대형 출판사에서 몇 군데서 연락이 왔었고,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곳과 계약을 하고서 계약서 서명하고서 이제 출판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뭐 제가 위약금 600만 원 내고 이제 취소를 했죠. 네, 슬픕니다. 네, 위약금을 낸 이유는 제가 책을 내면 아무래도 인세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블로그랑 카페에 글을 쓰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초심을 잃었다거나 해야 될까? 어, 블로그랑 카페에 글을 쓰면 제 책을 사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이게 왜냐면 정보가 다 오픈돼 있으니까 굳이 돈 주고 책을 사도 다른 책을 사게 되겠죠. 뭐 그런 욕심이 제가 책을 내는 순간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게 아니고 제가 초심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제가 책으로 낸 내용이 블로그랑 카페를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판매량이 감소가 되고 저는 감당할 수 있을지언정 함께 계약한 이제 출판사에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뭐 누구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물론 당연히 제가 이제 책을 내고 나면 좀 작가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뭐 강연도 다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이익보다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는, 출판사도 피해보지 않고 뭐 여행객들도 제가 글을 쓰지 않으면 이게 사실 누가 씁니까? 이렇게 써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으면 더 좋을까라는 생각에, 네, 위약금 3배, 계약금의 3배에서 600만 원 그대로 드렸고요. 출판사에서는 사실 지금도 책을 쓰니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뭐 분산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픈소스라는 어떤 이름 하에 무료로 다 제공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뭐 가이드책은 지금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박사과정으로 갔다고 했는데 사실 학교에서 잘렸습니다. 교수님이랑 네, 싸웠어요. 당시 이제 뭐 대한항공 땅콩 회항이랑 겹치는데, 연구실이 조금 불합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뭐 교수가 이제 약간 한국 스타일로 이렇게 좀 쪼고, 뭐 내일까지 논문 써와라, 뭐 내일 안 써면 막 넌 할 일 안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처우를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저 말고 이제 연구실 5명 있었는데 4명이 나갔어요. 사실 네, 다들 근데 뭐 직선도 못 하고 나갔죠. 왜냐하면 다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추천서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냥 막 잘렸는데도 막 월급도 못 받고 거기서 일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여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해서, 사실 제 인생 처음으로 뭐 땅콩이랑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 혼자 이렇게 약간 정의의 사도가 돼갖고, 네, 학교 뭐 학생인권위원회 아니 학과장 찾아가고 뭐 다른 교수들 면담하면서 연구실에 약간 부당함을 알리고 이러면서 장렬히 전사했죠. 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이제 잘리게 됐고, 덕분에 이제 스위스 실업수당 받으면서 생활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었고요. 다른 학교 뭐 알아보는 방법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행업에 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아깝다고, 공부한 거 아깝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작년 2018년 초에 아시는 분이 이제 캐나다로 이제 교수 자리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연구실을 꾸미는데 박사과정 이제 학생이 필요하니까 뭐 저한테 공부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깝지 않냐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사실 이제 로장공과대학에 있을 때도 뭐 제가 같이 들어온 친구들 중에는 굉장히 논문도 좀 빨리 내는 편이고 학과 성적도 좀 좋았던 편이라서, 그게 뭐 제가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 한국은 이제 군대도 2년 제가 갔다 와야 되고 연구원 생활도 2년 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석사가 약간 대학원 논문 쓰는 석사라는데, 유럽은 이제 학부처럼 수업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논문 쓰는 요령을 잘 몰랐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도 좀 있고 뭐 연구원 생활도 좀 했었고 석사 생활도 논문 쓰면서 좀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요령이 터득해 가서 조금 빨리 쓰는 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저한테 한번 연구원 다시 생활하자고 해서 박사과정 할까 했는데 일주일 정도 고민했어요. 근데 그냥 지금 이 스위스 프렌즈를 운영하고 차가운 순대 블로그를 운영하고 여행계에서
뭐 논문은 아니지만 포스팅을 하는 쪽으로 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계획은 세계적인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뭐 지금 10대, 20대도 아니고 스티브 잡스나 뭐 마크 주커버그를 뭐 따라하는 뭐 그런 거냐. 뭐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아직은 뭐 제가 꿈이 많은가 봅니다. 요새 보면 제가 스냅 사진, 우유니 볼리비아에서 스냅 별 사진 스냅도 진행하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도 무료 스냅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에어비앤비, 집을 빌려주는 공유 경제의 형태로 에어비앤비가 있고 자동차를 빌려주는 걸로 택시, 우버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어떤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뭐 사진계의 에어비앤비, 사진계의 우버 같은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뭐 사놓고서 한번 여행 갔다 와서 장롱 속으로 보내버리는 게 태반이고 이게 장비는 기계는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1, 2년만 지나도 굉장히 고물이 됩니다. 최신 성능 막 아이폰보다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마다 몇십만 원짜리 장비를 사서 다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는 않으신가요? 꼭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프랑스 파리나 뭐 이탈리아 뭐 피렌체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소매치기가 너무 많은 거야. 이러면 내가 삼각대 세워놓고 찍을 수가 없죠. 어떤 전문 뭐 스냅 포토 작가한테 요청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아마 남미는 더 심합니다. 남미 치안 엄청 안 좋죠. 막 총을 막 하다 퍽 들이대고 뭐 분실, 도난 뭐 엄청납니다. 이럴 때 내가 일일이 카메라를 고가의 카메라 또 무게도 엄청나죠. 근데 짐도 많은데 이 막 삼각대까지 그걸 가져가는 게 과연 좋은 걸까요? 저는 굉장히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문가에게 소정의 금액으로 맡길 수만 있다면 좋지 않을까? 지금 핸드폰 사진 굉장히 좋죠. 그냥 평소에는 핸드폰을 막 찍다가 내가 너무 인생 사진을 남기고 싶은 곳에서는 이런 어떤 스냅 사진 작가 찾는 플랫폼에서 사람을 찾아서 구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플랫폼을 계획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저는 영어 네이티브가 아니잖아요. 언어로 관련된 뭐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지금 스위스 프렌즈의 어떤 영어 버전을 만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면 조금 어렵더라고요. 언어를 타지 않는 게 무엇이 있을까 했는데 사진은 상대적으로 언어에 대해서 조금 무관한 것 같아요. 사진을 통해서는 제가 이제 non-verbal 컨텐츠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걸로 세계적인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은 그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뭐 코딩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큰 관심과 성원을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빅데이터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죠. 뭐 빅데이터 아니면 머신러닝 이런 기계학습 같은 뭐 알파고라고 얘기하시면 좀 더 와닿으실까요? 이런 게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데이터의 집합체의 싸움입니다. 알고리즘은 충분히 많은 개발자들, 연구원들이 발전시키고 있고 이런 어떤 데이터를 누가 축적하느냐가 이 4차 산업혁명의 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 데이터가 뭐 엄청 뭐 구글이 만들어야 되고 페이스북이 만들어야 되고 뭐 카카오톡이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지금 스위스 프렌즈 카페에 남겨주시는 한두 줄의 몇 줄의 그 후기 아니 뭐 한두 장의 사진만으로도 엄청난 데이터가 돼요. 뭐 알고리즘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검색 따다닥 치면 뭐 나오고 우리 단톡방이라는 거 이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질문하면 블로그 링크, 카페 링크 다 걸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만 우리가 쌓여져 가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고 인터넷 사회의 좋은 점은 내 하나의 힘이 폭발적으로 거의 이론적으로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이드 책을 내지 않고 스위스 프렌즈 운영하는 이유도 이 폭발성 때문입니다. 이거를 같이 함께 공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거에 공감해 주셔서 결국은 자유여행을 잘 편하게 다니기 위해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스위스 프렌즈가 생기기 전과 후에 스위스 여행의 퀄리티가 너무나 달라졌어요. 사람들 융프라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심지어 체르마트를 몰랐습니다. 2013년에 제가 체르마트 가서 스키 탔습니다 했는데 거긴 뭐냐고 거긴 왜 가냐고 이렇게 했다가 코포드 할배 나오고 막 정보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가 다 인생 여행지라고 체르마트를 꼭 가진다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어요. 네, 이게 다 정보의 힘이죠. 여러분 몽트레 이런 데도 막 찾아가시고 라보도 찾아가시고 슈탄저흐른 아무도 예전에 몰랐던 그런 곳들을 불과 5년 전에 여행했던 사람과 지금 여행하는 사람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네, 그게 아마 스위스 프렌즈의 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저 혼자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위스 프렌즈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프렌즈 앞으로 더 많은 카페들을 만들 예정이고요. 남미 여행 시에도 뭐 페볼레라는 카페, 우유니 프렌즈라는 단톡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 2월에만 후기 한 200여 개 나왔을 거예요. 무료 촬영 막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이런 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한두 문장만 적어주셔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 글을 보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다들 갔다 오신 뒤에는 그러더라고요. 이미 카페에 다 있는데 뭐하러 제가 적어야 되나요?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여행 준비할 때 스위스 프렌즈 카페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똑같은 거 또 봐도 새로운 후기가 올라오면 너무너무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를 잊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저도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지켜가는 모습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큰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